세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1402년 명건문 4년 정사 경연 원자의 입학 등에 관한 사관원 시무 조목이 채택되다. 사관원에서 시무를 두어 조목을 올리었다. 1. 정사에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옛날 고요가 순 임금에게 아뢰기를 하루 이틀 사이에 만기가 일어납니다 하였습니다. 대개 하루 이틀이란 그날이 지극히 짧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만기란 그 기사가 지극히 많음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기사가 오는 것이 또한 만 가지에 이르오니 어찌 하루 동안이라 하여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전하께 없어 매 아일마다 군신의 조의를 받으시고 이어서 대신으로부터 굴료에 이르기까지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맡은 바를 아르게 하여 해가 저물어 파하시니 이는 진실로 근심하고 조심하여 정사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뜻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청화정은 곧 성상께서 한가로이 거처하는 것이요 정사를 듣는 것은 아니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청화정에 납시지 마시고 매양 정전에 앉으시어 대신을 맞이하여 치도를 강론하시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만기가 패해지지 않을 것이요 서적도 빛날 것입니다. 1. 경연에 납시기 바랍니다. 부열이 고종에게 말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학문에 종사할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 덕을 닦아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무릇 일념이 시종 학문에 있어서 잠시라도 중단함이 없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덕이 닦아지는 것이옵니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옛날 동궁에 계실 때 대학 연의를 읽으시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학문에 대하여 강구하신 바가 지극하였sap고 보위에 즉위하심에 이르러서는 만기의 여가에서 경하게 마음을 두시어 때때로 익히심을 마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또 서경을 강하시어 이제 삼왕이 천하를 다스리던 대경대법을 정밀하게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아마도 마음에 얻으신 바를 행사에 실현하시려고 하심입니다. 비록 옛날에 명왕이라 하더라도 그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성상을 어찌 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성인의 학문은 시종을 이루는 데 귀함이 있을 것이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때는 뜻을 두고 어떤 때는 방심하는 데 경계해야 됩니다. 진실로 마음을 오로지 하여 버리지 않고 학문에 힘써서 끝이 있게 된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전일에 이미 이루신 학문에 의거하여 더욱 힘쓰시어 반드시 요 임금의 대덕을 밝힘에 이르신 뒤에야 그만두소서. 이것이 신등이 깊이 전하께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정사를 들으시는 여가에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서로 어려운 것을 묻고 대답함으로써 천지 성명의 일치를 밝히고 학술의 사정의 권언을 분별하시며 고금의 칠안의 이유와 군자 소인의 나눔에 이르기까지 강론하지 아니함이 없으시되 잠시라도 중단함이 없어 성악의 시종을 이루고 성치의 본원을 이루소서. 1. 원자 입학입니다. 주역에 말하기를 어린 것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순이라고 아직 피어나지 아니한 어린 것을 바르게 기르면 곧 성인이 되는 공이요 피어난 뒤에 금하면 저항하여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 바르게 기르는 것은 학문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물며 원자는 제2의 임금이라 장차 종묘 사직과 민생의 책임이 일신에 달려 있으니 처음부터 교육하고 미리부터 길러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말하기를 태자의 선함은 일찍이 교육으로 달래고 좌우의 보필의 선택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까닭에 전하께서 원자를 위하여 유신을 택해 빈사로 삼으시고 또 유선, 시학의 벼슬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서연을 열고 효경을 강습시키게 하며 유사에게 명하여 원자께서 입학을 할 궁을 세우게 하여 이제 이미 낙성이 되었사오니
원컨대 길이를 택하여 원자를 보내 입학하게 하소서. 항상 효제 충신의 도를 날마다 앞에서 강의하게 하신다면 자연이 훈도되고 점점 감화되어 덕기가 성취되고 국본이 견고하여질 것입니다. 1. 순작을 삼가하십시오. 한나라의 제도에 남북군은 경성의 순찰을 관장하였습니다. 그 채통이 엄하고 효령이 엄한 까닭에 공고함을 유지하여 국가가 편안하였습니다. 대체로 뜻하지 아니한 변은 의례 모야에 생기는 까닭에 마땅히 순작의 법을 삼가야 합니다. 날마다 각경과 순간이 그 부에 소속된 병조를 거느리고 맡은 바 시간을 순찰하되 끝나면 바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까닭에 병졸은 감소되고 군령은 해이해지오니 급란 비환의 법에 있어서 미진합니다. 또 맡은 바 시간의 순찰을 끝내고 흩어져 돌아가는 병졸들이 다음 시간의 순찰을 범하더라도 수하하지 아니하니 만약 무례배가 함부로 순찰을 끝내고 돌아가는 병졸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또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대궐 가까운 곳에 군포를 지으시어 해가 지면 당직인 각 군의 총재가 친히 군포에 가서 순찰하는 병조를 검열하게 하되 경으로 나누어 붙이고 강령의 상호군, 대호군, 호군이 통솔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북소리가 끝나는 뒤에 초경의 순찰을 출발하게 하고 이경 이후에 각경 순관과 병조를 모두 군포에 회숙하게 하여 초경의 순찰이 끝나면 즉시 군포로 돌아오게 하고 이경의 순찰이 바로 출발하게 하소서. 경과 경의 순찰이 서로 잇대어 나가고 돌아와 군포에 모여 자게 하면 근란 비환의 법이 거의 묘책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그대로 윤호하였다. 기사는 정무를 말하고 부열은 은나라 고종 때의 재상이고 이제는 요순을 말하며 사망은 하은주를 말한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8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승리로서 나이 젊은 사람들을 환속하게 하자는 예조의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불시의 도는 청정과욕을 종지로 삼습니다. 이제 그 무리들이 정욕을 방사하여 이르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도 좋은 일이라 일컬어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꾀어 재화를 거두어들이고 모두 다 자신의 의식의 계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한 자는 불사로 행하지 않고 사사로이 처자까지 부양하고 있으니 그 사도에 대한 훈유, 빙탄과 같이 상반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의식도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백성들의 경직에서 나온 것인데 요역을 도피하니 매우 무리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경중에 도량 2, 3처를 설치하고 계행이 있고 청정한 자를 택하여 액수를 정해서 여기에 살게 하고 외방 각도에는 도해소를 설치하되 경중의 예와 같이 하소서. 그리고 승도들로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머리를 기르게 하여 백성으로 삼고 승리로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남편이 죽어서 수신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머리를 기르고 시집가도록 허용하소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삭평부, 승추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무릇 승리는 제주를 시험하여 도첩을 발급해주고 삭발하도록 허용함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무리들이 국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몰래 투신하여 머리를 깎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그들을 도태시킨다면 소동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이 뒤로는 양민으로서 만약 자원하여 삭발할 자가 있으면 그 부모 일족이 각각 그 이유를 갖추어 경중은 한성부와 유후사에 진고하고 외방에서는 본관에 진고하게 하여 도관찰사에게 보고하고 도관찰사는 의정부에 전보하여 예조에 내려보내어 본관과 사조를 고찰하게 하여 적당한 자의 하나의 이름을 갖추어 재가를 받은 뒤에 승록사로 이관하여 도첩을 주게 하고 삭발하도록 허락하소서. 여전히 영을 위반하고 삭발하는 자는 가까운 이웃과 이정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만약 고발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이 고하게 되면
호주 이정과 그 사승을 판지를 쫓지 않은 율로서 논하고 이를 깨우치고 살피지 못한 수령도 역시 율에 의하여 논제하고 범인의 재산은 몰수하여 절반은 고발한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소서. 경의 각 종의 사사는 주질한 이름을 없애고 종문의 도반을 구애치 말고 계행이 있고 청정한 사람을 택해서 주법으로 삼으소서. 그 주법이 될 자는 승록사에서 각 종문의 중망을 갖추어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계문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승리의 일은 대사이기에 이를 삼부에서 의논하고 내려보냈더니 삼부의 의논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도에 더욱 정통하게 하여 숭신케 하였다. 비록 성도들로 하여금 한 절에 모여 있게 한다 하더라도 기타의 사사에서 모두 전과 같이 노비를 둔다면 어찌 전일과 다르겠는가. 다만 주지의 이름만 바꾼 것뿐이다. 훈유는 향내나는 풀과 구린내 나는 풀을 말하며 빙탄은 얼음과 숯을 말하고 경직은 논밭을 가는 것과 배를 짜는 것이며 중망은 여러 사람의 후보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달이 필성을 범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용화원의 연못 물고기가 죽어서 수백 마리가 떠올랐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23일 을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우사간 송인을 탄핵한 좌사간 최긍 등을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좌사간 대부 최긍, 지사간원사 이흥, 내서사인 이맹균, 좌헌납 건우 등을 탄핵하였다. 처음에 헌납 이양명, 정은 신계 등이 연언하기를 근래 임금이 간관을 꺾은 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상소하여 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최긍, 이흥 등이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이니 허물하지 마십시다 하였다. 이양명 등이 말하기를 그 지나간 일을 말함으로써 앞으로 올 일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며 서로 hir난하다가 마침내 의논이 수합되어 상소문을 봉하였다. 최긍 등이 그대로 머물러 두고 아직도 그대로 두었다가 천천히 올리자고 하였으나 우사간 송인이 그 상소문을 아전에게 주어 대언사에 바쳤다. 최긍, 이흥, 이맹균, 건우 등이 도리어 송인 등이 자기들을 탄핵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송인 등을 탄핵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최긍 등이 같이 의논하여 상소하고도 도리어 송인 등을 탄핵했다고 탄핵한 것이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천보산의 돌이 두 개나 무너졌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2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절도죄를 범한 호군 목인해를 용서하다. 목인해는 졸한 제신 목신우의 기첩 자식이었는데 눈 하나가 애꾸이었지만 임금이 무죄가 있다 하여 시위하도록 명령하였다. 목인해가 아내가 없었으므로 통사 곽혜룡의 처에게 장가들도록 명하였으니 그 아내는 자식이 없어 죽었다. 뒤에 목인해가 밤에 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다가 붙들리어 싸웠다. 이튿날 그 아내의 어머니가 형조에 고하여 목인해의 종을 잡아다 국문하니 사실대로 말하였다. 바로 전날에 잃었던 단자 30필과 금은 한 부대를 찾아내니 모두가 목인해가 도둑질한 것이었다. 형조에서 장 100대 도 3년에 처하도록 조율에 했어 아래니 임금이 인해를 순위부에 내려 속장 70대에 처하게 하였다. 잠젖때 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2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마치고 대신들을 불러 농사의 풍흉과 전함의 허시를 의논하다. 조회가 끝나자 특별히 영의정 부사 이거의, 영상평부사 하윤, 좌정성 김사영, 우정성 이무, 판성추부사 조영무 등을 불러 대전에 오르게 하고 김사영에게 눈을 돌려 이문하였으니
김사영이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조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사의 풍흉과 전함의 허실을 의논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2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남수의 죄를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지평 이지를 명소하여 말하였다. 그대의 헌사에서 최긍 등을 탄핵한 것은 잘못이다. 또 박저생의 부처를 외방에 부처하라고 제가 한 뒤에 3일 동안이나 머물러 두었다가 발송시켰으니 또한 잘못이다. 김남수는 사산말을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벌써 죄를 받았는데 다시 그에게 죄주기를 청하는 것도 잘못이다. 지금 너희들은 잡아 가두려고 그 까닭을 묻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간관들이 나들어 간관들을 꺾는다고만 하는 까닭이 아직도 정지하니 너희들은 물러가서 집에 있으라. 명소는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불러들이는 것이고 부처는 여러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형벌의 하나이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2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천사승이 빛을 내며 떨어졌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좌사간 최긍에게 간관끼리 탄핵한 이유를 묻고 사헌부를 무마시키다. 좌사간 대부 최긍, 지사 간원사 이흥, 내사 사인 이맹균, 좌헌납 권우 등에게 명하여 집에 가서 가만히 있게 하였다. 임금이 최긍 등을 부르고 지신사 박성명으로 하여금 묻게 하기를 우사간 송인, 우헌납, 이양명, 좌정은 신계 등을 탄핵하면 무슨 이유인가 하니 최긍이 대답하기를 사관원 안의 의논은 밖에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께서 지금 물으시니 어찌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내서 사인 이지직과 정은 정가식 등이 성상의 없는 과실을 가지고 극언하였습니다. 신등이 상사여 죄주기를 청하려 하였더니 송인이 말하기를 간관의 말은 비록 적중치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죄줄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죄를 청하겠는가 하였고 이 양명은 말하기를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간관을 많이 꺾어버렸으니 그 과실을 청언하자고 하므로 신등이 묻기를 간관을 꺾어버렸다고 하니 누구냐 하였더니 이 양명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평주에 행차하셨을 때 장령 박고를 내치셨고 그 뒤에 사간 윤사수 김첨 등을 순위부에 잡아 가두고 또 사간 진의규 헌납 김여지 등을 잡아 가두고 채찍질을 하였으며 또 장령 정귀진과 지평 김성간을 아울러 잡아 가두었으니 이것이 간관을 꺾어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요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성인도 또한 이미 지나간 것은 허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앞으로 올 일이나 말할 것이지 어찌 지나간 일을 가지고 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 양명이 말하기를 만약 앞으로 올 일을 말하자면 먼저 간관을 꺾은 것부터 간해야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계는 말하기를 임금은 대신들과 같이 일을 도모하지 않고 혼자서만 정사를 하니 그러다고 하기에 신등이 오직 임금이라야 위엄도 짓고 복도 짓는 것이니 성상께서 스스로 정사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와 더불어 하겠는가 하여 서로 hir난하였습니다. 이 양명은 가난한 상소문을 초하고 송인은 이것을 수식하였습니다. 신등은 비록 함께 서명은 하였습니다마는 미뤄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사온데 송인이 혼자 사관원의 아전을 불러 말하기를 이미 끝난 일이니 빨리 대언사에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일찍이 이지직의 죄를 청하였으나 송인이 이를 저지하여 신이 감히 청하지 못하였사옵고 오늘날은 신등이 그 소장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였사오나 송인이 듣지 아니하는 까닭에 그를 탄핵하였습니다. 또 이 양명은 뒤늦게 지나간 일을 허물하려 하였고 신계는 임금이 혼자서만 정사를 한다고 논하였사오니 모두 옳지 못합니다. 하물며 신등이 먼저 그들을 탄핵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반드시 신등을 탄핵할 것이므로 신등이 먼저 그들을 탄핵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서 이미 함께 상소에 서명하고 도리어 그들을 탄핵하니 이것도 역시 시비를 분별치 못한 것이다. 집으로 물러가 있음이 마땅하다 하였다. 사평부 지평, 사원부 지평 이지를 불러 명하였다. 경들이 상소하여 좌사간 최긍 등의 죄를 청하였으므로 내가 최긍을 불러 물었더니 최긍 등의 한 일이 옳으므로 그 상소를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출사하라.